급여 제공 지침 12개 항목 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으셨나요? 네, 올해 센터에서 실시한 정기 교육을 대면과 온라인을 통해 이수하였고, 센터에 처음 들어왔을 때인 신규 입사일에도 해당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 12개 항목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네, 급여 제공 지침 12개 항목은 어르신 건강을 위한 욕창, 낙상, 감염, 치매 예방 지침이 있고, 안전과 인권을 위한 응급 상황, 노인 학대, 성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그리고 우리 직원을 위한 종사자 윤리, 근골격계 질환, 인권 침해 대응, 고충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 12개를 다 외우기는 어렵죠. 그래도 욕창 예방과 감염 예방, 이 두 가지 지침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영 규정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네, 운영 규정은 크게 이용자, 비용,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나뉩니다. 첫째, 이용자를 위한 정원 및 모집으로는 이용 계약, 배상 책임,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둘째,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용료 부담과 이용료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직원을 위한 인력 관리, 보수, 복리후생, 안전보건,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까지 총 11가지입니다. 신규 직원 교육은 언제 받았나요? 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어르신 댁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날에 신규 직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침상 신규 직원 교육은 급여 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 교육 때 어떤 내용을 배우셨나요? 네,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 그리고 어르신의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과 특이사항 작성법, 서비스 제공 시 업무 범위 및 부당한 요구 대처법, 그리고 비상연락망과 인지 프로그램 교육도 받았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감염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어르신들께 특히 위험한 결핵과 독감,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있습니다. 또한 전염성이 강해 주의가 필요한 오미나 머리니, 노로바이러스 장염 등도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감염 예방의 기본인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비스 전후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공간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청소하여 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어르신의 신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드려 면역력을 높이고 세균 증식을 막습니다. 특히 감염원이 되기 쉬운 주방의 행주나 식기로는 주기적으로 삶거나 소독하여 철저히 위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오염된 세탁물은 분리 세탁하여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독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나요? 네, 가정에서는 주로 알코올, 락스, 가산화수소 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알코올은 손이나 문손잡이 같은 물품 소독에 사용하고, 락스는 희석하여 화장실이나 바닥 소독에 사용하며, 과산화수소는 상처 초기 소독에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소독은 소독제가 균과 반응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접촉시킨 후 자연 건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욕창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욕창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어르신이 한 자세로 오래 계실 때 발생하는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양 부족으로 피부 조직이 약해지거나 살이 마른 경우, 그리고 실금이나 땀 등으로 피부가 계속 젖어 있어 약해진 상태일 때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침대에서 몸을 잡아당길 때 발생하는 마찰도 중요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시행하여 압박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기저귀를 갈 때마다 피부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피부가 짓무르지 않도록 젖은 시트나 의복은 즉시 교체하여 청결과 건조 상태를 유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센터와 상의하여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쿠션 같은 복지용구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욕창 관리와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욕창 자리가 더 눌리지 않게 자세를 계속 바꿔드리고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관리합니다. 상태가 어떤지 늘 기록하고 센터에 보고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네, 우선 작업 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히고 물체를 몸 가까이 밀착하여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올바른 자세를 준수합니다. 그리고 업무 틈틈이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필요시 손목 보호대나 복대 같은 보조 도구를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들 때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네,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몸을 낮춘 다음 물건을 내 몸쪽 가까이 붙여서 다리 힘으로 번쩍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인권 침해 유형을 말해보세요. 네,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그리고 김장이나 가족 식사 준비 같은 급여 외의 요구가 인권 침해 상황에 해당합니다. 만약 수급자가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네,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대화를 의도합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일단 현장을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 뒤 즉시 센터장님께 보고합니다. 필요하면 112나 경찰에 신고도 합니다. 급여의 행위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해보세요. 네,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어르신께 잘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요구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갈등을 빚기보다는 센터에 보고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급여 외 행위, 예를 들어 가족 밥상 등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네, 우선 당황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제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라고 정중히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기준을 설명드리며 거절하고 필요시 센터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직원 인권 침해 시 센터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센터에서는 인권 침해 발생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 안전을 확인하고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해자인 보호자나 어르신께 강력한 경고와 재발 방지 상담을 실시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과 휴식 시간 제공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저를 보호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충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센터 내에 있는 고충 처리함을 이용할 수 있고 센터장님 또는 사회복지사님께 직접 상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을 접수하면 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충 처리 지침과 고충 처리함은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 센터의 고충 처리 지침은 센터 내 출입문 옆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 처리함은 센터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충 상담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신규 어르신 댁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어르신의 중증 치매 증상으로 인해 집안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요. 수년간 쌓인 오물로 인해 악취와 위생 문제로 도저히 혼자서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어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고충 상담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아니요, 저는 고충 상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고충 상담 후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네, 고충 상담 후 3일 후에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님들이 직접 어르신 댁에 오셔서 몇 시간 동안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개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계속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관의 고충 처리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네, 우리 기관의 고충 처리 담당자는 센터장님과 담당 사회복지사님입니다. 노인 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어르신들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학대 종류에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받았습니다. 노인 권리 보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어르신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접받을 권리,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신체를 함부로 부속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네, 때리는 신체적 학대, 욕설하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경제적 학대, 어르신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임이나 유기가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잘 받고요. 센터에 붙어 있는 포스터나 안내문을 보면서 숙지합니다. 센터에서도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수급자 파일철에 넣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즉시 센터장님께 보고하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1577-1389나 경찰서 112에 바로 신고합니다. 서비스 제공 전 어르신의 상태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숙지했나요?
네,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님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셔서 어르신이 어디가 편찮으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돌보시는 어르신의 질병, 신체 상태, 인지 상태를 말해보세요. 네, 우리 어르신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치매로 인해 단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해당 어르신에 맞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서비스 제공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어르신은 혈압약을 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마비 때문에 낙상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이동할 때 늘 부축해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천천히 설명드려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해당 어르신에 맞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능 회복 훈련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 같은 기본 동작 훈련이랑 스스로 식사나 배설을 하실 수 있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있습니다. 어르신께 어떤 기능 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어르신 관절이 굳지 않게 팔다리 관절 운동을 매일 한 번씩 도와드리고요. 집안에서 천천히 걷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의 제작성이 필요한 경우를 알고 있나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어르신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좋아졌을 때, 또는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이런 서비스를 더해달라 혹은 덜해달라 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변경합니다. 급여 제공 변경, 재적성을 요구했을 때 센터에서 즉시 반영을 하고 안내해 주나요? 네, 제가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급여 제공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십니다.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님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은 저에게 다시 교육하고 안내해 주십니다. 덕분에 저는 어르신의 현재 상태에 꼭 맞는 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식사량이 줄었거나 보행이 힘들어지는 등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시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저희 센터는 선생님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여 어르신께는 최선의 서비스를, 선생님께는 명확한 업무 지침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서비스 시작 전 인수인계는 언제 누구에게 받았나요? 네, 어르신 댁에 처음 서비스 나가기 전에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님께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첫날은 센터장님이 같이 가셔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어르신이 앓고 계신 병명이나 복용약물, 그리고 집안 구조와 같은 생활 환경이나 어르신께서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들, 싫어하는 음식 등을 인계받았습니다. 응급 상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나 음식물이 걸리는 질식, 그리고 경련, 화상, 낙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고 반응이 없으며 정상 호흡이 아니라면 심정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가슴 중앙 부위를 약 5cm 눌러주며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해야 하고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온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질식 상태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우선 어르신이 기침을 할 수 있게 유도해보고 안 되면 안고 손을 위로 밀어 올리는 하임리법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119에 연락도 바로 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우선 어르신이 신체를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주변에 위험한 물건부터 즉시 치웁니다. 그 다음 구토물이나 침이 폐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 기도를 확보한 뒤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만약 경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 조치를 받으시도록 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나요? 네, 먼저 찬물에 화상 부위를 충분히 담가서 열기부터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옷이 달라붙었으면 억지로 떼지 말고 가위로 잘라내고 깨끗한 겉으로 덮어서 병원으로 모십니다. 골절 낙상 발생 시 주의사항과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네, 어르신을 절대 억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뼈가 부러졌을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안심시켜드리고 바로 119에 신고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낙상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어르신 하체 힘이 약하거나 어지러울 때 생기고요. 집안 바닥이 미끄럽거나 조명이 너무 어두울 때 또는 물건이 발에 걸릴 때 자주 발생합니다. 낙상을 막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이동 시에는 항상 곁에서 부축해서 천천히 움직이시도록 보조합니다. 환경적으로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밤에도 어두워서 발을 헛디디지 않으시도록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합니다. 또한 어르신께 꼭 맞는 신발을 신겨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 일을 잊는 기억력 저하, 목적 없는 배회, 폭언,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선망 등이 치매 증상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문제 행동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당황해서 같이 화내거나 부정하지 않고 어르신의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드립니다. 그 다음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노래나 소지품을 활용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안심시켜 드리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연락해서 대처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목적과 안내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 제도의 목적은 어르신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어르신과 가족분들께는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본인의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줄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나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립니다.